짧은 영상일수록 똑똑하게 분배를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독 멘트 넣으실 때 맨 앞에 넣으시나요? 맨 뒤에 넣으시나요? 맨 앞, 맨 뒤! 둘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특정 층에 적용했을 때 구독 전환율이 52%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타겟층한테는 거의 무적으로 통하는 방법이에요. 총 4가지 정보 알려드렸고 마지막 정보가 진짜 초대박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돈 되는 쇼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과연 뭐냐면 돈이 되는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롱폼 조회수 3,000, 숏폼 조회수 3,000 이걸 같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조회수임에도 불구하고 구독 전환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숏폼이.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 얘기하신 500명 달성해야 쇼핑 쇼츠를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500명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어떻게 잘 전환시켜야 되는지 혹시 팁이 있을까요? 좋은 주제고요. 일단 제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쇼츠를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법을 깔끔하게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게 동일한 조회수지만 롱폼은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느는데 쇼츠는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롱폼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긴 내용인 만큼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럼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구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짧은 영상에 내 이야기를 많이 담는 순간 뭐야, 내가 찾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해주고 왜 너 이야기만 해? 하면서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점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실수하는 게 내 이야기를 많이 담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순간 1분짜리 의미 없는 영상이 되어버립니다. 롱폼보다 오밀조밀하게 꽉꽉 재밌는 내용도 챙기면서도 마지막이나 혹은 앞 구간에 야물딱지게 구독 유도를 하는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온 게 뭐냐면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빨간색 텍스트, 자막을 빨간색으로 사용했을 때 구독 전환율이 몇 %가 증가했냐면요, 28%가 증가했대요. 자막의 색깔을 보통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흰색이면 흰색으로 쭉 가시거나 아니면은 노란색으로 눈에 띄고 싶어서 모든 자막을 노란색으로 통일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형식, 심지어 위치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죠? 구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구독이라는 두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동일 영상 대비 구독 효과가 2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편도체가 본능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구독 상승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일 자막으로 변화 없이 위치도 고정한 상태에서 구독이란 글자가 빠르게 슝 지나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분명하게 누적된 영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시각 피질에서요, 빨간색 영상을 처리할 때 일반적인 흰색 자막을 처리하는 것보다 0.02초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팁이라고 하기에는 뻔한 정보가 아닌가. 일단 뻔한 정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색 중에 빨간색이 기억에 각인되고 인상에 오래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로고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와, 맞네, 나도 모르게 구독한 순간이 이랬었네 하는 좋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통계적 죄책감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스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은 이비온이라는 글자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쇼츠 역사상 정말 빠른 시간에 구독자를 100만 달성해서 많은 화제를 남긴 유튜버님이십니다. 속도로 봤을 때는 이분만한 분이 없고요. 속도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전략을 선두주자처럼 먼저 들고 와서 화제가 되신 분이세요. 실제로 어떤 전략을 썼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구독 유도 멘트를 통해서 매 영상마다 엄청나게 구독 유도, 실제로 전환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잘 된 이 메인 채널 스토리를 감정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셨냐면요, 이비온이라는 마인크래프트 채널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 달 안에 구독자 100만 찍어보기를 성공하신 후에 사실 이것도 내 채널이다 라고 정보를 밝혀서 엄청나게 화장을 일으키신 유튜버세요. 그럼 그분이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 단기간에 구독자 100만 초초로만 달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좋은 예시로 찾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342만짜리고요 댓글이 113개 달렸고 좋아요가 무려 7.7만 개 달렸네요. 한번 보면 내용이 되게 신박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치명적인 버그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영상의 댓글을 모두 보류로 설정해두면 원래는 아무도 댓글을 달 수 없어야 하지만 정말 가끔씩 댓글이 달리는 버그가 있는데요. 이 대략 15,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약 0.006%만 지금 버그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 댓글이 달린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0.006%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면요 선택받은 0.0006의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댓글 달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류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내용조차도 댓글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는 뭐야, 그럼 나도 똑같은 전략으로 모두 모르니까 당신들도 선택받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라는 멘트를 동일하게 쓰라고 하는 거야? 안 믿겠지 이제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숫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던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예요. 스토리님이 잘하는 건 통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였어요. 지금 내 전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중에 구독자는 3%밖에 안 된다. 나머지 97%는 나 무시하겠다. 앞으로는 3%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거다 라고 통보를 하는 순간 그 영상에서 구독자는 쏟아지게 됩니다. 나는 3% 안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더불어서 97%의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통계적 죄책감이에요. 실제로 다수 동조 97%가 안 한다 그러면 나는 3% 들면 나한테는 이득이 생기겠네 해서 나만 얻는 이득에 대한 이점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손실 회피입니다. 내가 3% 안에 안 들면 어떡하지? 빨리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요. 세 번째, 사회적 증거가 생깁니다. 3%, 다음에 5%, 다음에 10%라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독 안 하면 내가 바보구나, 내가 진가를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해서 통계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건드려가면서 두 채널을 빠르게 100만 이상의 구독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만약 뷰티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영상은 구독한 사람들이 매우 비율이 낮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다는 댓글만 생각하고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만들 것이다. 97%는 앞으로 내가 만드는 양질의 정보 못 얻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뭐야 너무 싸가지 없는데? 뭐야 이 채널이 이 정도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을 듣고 10명 10명 복리로 쌓이거나 100명 100명 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되면 든든한 아군이 될 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전환했기 때문에 아 내가 가치를 못 알아봤구나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해야겠다 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한 루프 설계라고 부릅니다. 자, 무한 루프라고 한다면 우리 마라톤 하실 때 보면 중간에 못 빠져나가게 계속 뺑뺑뺑뺑 돌아야 되는 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쇼츠도 동일하게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대사를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라고 말을 끝내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끝나자마자 쇼츠는 자동 재생으로 첫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에서 첫 장면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꼭 구독 유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영상을 설계하면요 영상에서 탈출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법 제일 잘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 요리 유튜버 중에 은수저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이제 요리 유튜버 계에서는 핫하고 요리 유튜버지만 기승전결이 확실해서 각 영상이 드라마처럼 구성이 굉장히 잘 짜져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중간 기점을 보시면 구조 자체를 끝에서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간의 배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시푸드 보일입니다. 간단한 제품 하나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근사한 해물 요리죠. 온 입안을 사정없이 털어버리는 갱스터 시푸드 보일입니다. 간단한 제품 하나면 보시면요 아 이런 흐름을 하면 나갈 수가 없구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친밀도가 있어서 다른 영상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상 개별적으로 지표가 지워질 수밖에 없구나 바로 눈치채실 겁니다. 구독을 전환시키는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만들고 조회수도 높게 만드는 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유튜브는 광고 회사기 때문에 그 영상의 체류 시간, 한 영상이 30초짜리인데 사람들이 두세 번 보다 보면 30초짜리 영상을 뭐 90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광고 회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좋은 지표로 판단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곧 노출은 구독자입니다. 잠재적 시청자가 많아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오래 보다 보면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컨텐츠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요. 굉장히 직관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을 특정 층에 적용했을 때 구독 전환율이 52%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타겟층한테는 거의 무적으로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 특정 타겟층을 먼저 밝힐 겁니다. 이 방법은요 시니어 타겟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통하는 방법이고요. 시니어 타겟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구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컨텐츠 혹은 아니면 시니어 타겟 컨텐츠를 보시다 보면 쇼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두 번 터치 안 하는 방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왼쪽에 해바라기를 누르면 좋아하는 정보 아니면 좋아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안 통할 것 같죠? 싫어하실 것 같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52%만큼 효과가 있었고 저는 해외 콘텐츠 하는 해외 콘텐츠 쇼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국내외 해외도 적용을 하는데 해외 시니어 분들도 잘 통합니다. 이 방법은요 연령대가 낮으신 아니면 젊으신 시청자분들은 반향이 있으세요. 이 자식이 감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시니어층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정보나 아니면 댓글 속에 상세 설명을 도와두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좋아요 먹튀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치사한 정보까지 해서 총 4가지 정보 알려드렸고 마지막 정보가 진짜 초대박인데요. 이 정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러냐면요. PD님 구독 멘트 넣으실 때 맨 앞에 넣으시나요? 맨 뒤에 넣으시나요? 보통은 이제 맨 뒤에 넣는 것 같아요. 맨 뒤에 넣나요? 맨 앞, 맨 뒤! 둘 다 틀렸습니다.
맨 앞, 맨 뒤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독 유도 배치 구간이지만요, 맨 앞, 맨 뒤 둘 다 안 봅니다. 구독 멘트를 맨 앞에 넣으면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한테 갑자기 5만 원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듣고 싶지 않겠죠.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빨리 정보를 받거나 재밌는 가치를 부여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뜸 구독부터 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논리겠죠. 그렇다고 맨 뒤에 구독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3분짜리 영상 100% 끝까지 보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구독 멘트를 넣게 된다면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애써 끝까지 보게 하는 사람이 아 영상 끝났구나, 구독 얘기하는 거네, 나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버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근데 방금 제가 구독 유도 언제 했죠? PD님, 제가 구독해달라고 한 게 저희 영상의 어느 정도의 구간인가요? 중간 조금 이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 구독 멘트를 한 이유는요, 중요한 가치를 넣은 직후 구독 유도 멘트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뒷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내용, 나한테 이만한 가치를 준 사람이라면 고민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맨 뒤에 넣었을 때보다 이 구독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굉장히 낮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빌미 또한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게 되면서 구독의 전환율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오늘 우리 영상 본 분들은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구독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구걸이라고 느껴진다면 안 돼요. 절대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요. CTA라는 단어 아시나요? CTA는요, Call to Action이라는 단어의 요약입니다. 자, 실제로요, 여러분, 이 마케팅 업계에서 넘어온 이 CTA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난 마케팅 종사 안 했는데, 나 유튜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일상생활 전 모든 구간에 Call to Action은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광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병원 와보세요. 그거 보고 구걸이라고 생각하나요? 난 가 하고 가시는 분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 정수기 바꾸라고 하죠. 그 와중에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하겠죠. 이렇게 일상생활 모든 구간에 콜투 액션이 있고요, 구걸이 아니라요, 실제로 먹히기 때문에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독이라는 단어를 계속 요구하거나 말하는 순간 이탈할 게 두려워서 못 하시겠다면 그걸 위한 또 좋은 전략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요, 다음 영상 기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피디님, 딱 영상을 봤을 때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나 좋았던 구간이 어디일까요, 보통? 나한테 좀 쓸모있다라는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진짜 재밌다라고 느끼는 걸 봤을 때?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는 더 대박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구독해주세요 대신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대하고 좋은 가치를 받은 직후에 또 좋은 정보를 다음에 들고 온다고? 이거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방금 받은 가치를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방금 받은 재미를 내가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구독을 고민해볼 만한데? 라고 해서 스스로 구독을 고민하는 좋은 콜투 액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구독 유도, 뒤에 구독 유도하는 것보다 중간에 구독 유도하는 게 좋고요, 구독 유도를 못하겠다면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 직후에, 여러분 방금까지 가치 괜찮으셨나요? 다음 가치는 엄청나게 좋은 가치 제가 꼭 약속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만 해도, 그러게 방금 나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었는데 이 채널 뭐하는 채널인지 궁금해지는 걸? 이라고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콘티를 짜고 그래서 스크립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다 보면요, 본인도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그 하이라이트 구간을 어느 정도 구간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요, 제일 재밌는 구간을 하나로 응축시키는 건 안 돼요. 짧은 영상이지만 짧은 영상일수록 똑똑하게 분배를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반 3초와 중반에 폭탄을 심어놔야 돼요. 초반 3초는 어떤 폭탄을 심어놔야 되냐면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배치해야 됩니다. 절대 못 도망가게. 그 중간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도달하는 여정이 사실은 쇼츠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3초에는 어떤 문구를 배치해야 될까요? 항상 유명했던 게 스토리님이 만든 표현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죽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친인데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인데 뭐뭐입니다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이 뭐길래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될까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문구 자체가 스토리님이 유행시킨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후킹 멘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 만들거나 릴스를 만들면서 조회수가 잘 나온 제 컨텐츠들, 그리고 조회수 잘 나온 다른 고수분들의 후킹 멘트를 일일이
일일이 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저희 채널 댓글란에 고정으로 박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받아서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구독하시면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롱폼과 쇼츠의 차이, 그리고 특히 쇼츠 수익화를 도전하신 분들이 구독자가 너무 많이 안 쌓여서 어떻게 하면 짧은 영상에서 구독 유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한 후킹과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 전환도 하고 싶고, 또 다음 영상들은 더 좋은 재밌는 영상들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더 알차고 여러분들이 쇼츠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